우리 두 분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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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소장님은 시원하게 입고 오셨고, 네. 네. 예, 김 대표님 좀 더우시더라도 양복으로 입었습니다. 겉에는 근데 음복. 살이 찌니까요. 더운 걸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시죠. 제가 원래 반팔 잘 안 입었는데 네. 아, 여러분들 확진자 되신 분들 요즘 인바디 주가 잘 올라갑니다. 그 체질 측정하는 거. 아, 네. 체질 네, 측정하는 그게 거. 가정용이 나와가지고요. 네.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하나 살까. 예. 운동을 더 하시는 게 일단 측정을 해야 운동을 하죠. 알겠습니다. 예. 진단 키트, 진단, 그다음에 예, 그렇지. 치료제. 예. 예. 아유, 금방 지금 이 스튜디오가 더워지네요. 우리 또 이제 조명 불 들어오고 또 우리 스태프분들과 같이 모이니까 사람 몸에서 나는 열기가 대단합니다. 자, 우리 김 대표님. 네. 이번 주 그럭저럭 뭐 답답한 와중에도 뭐 지수는 또 나름 선방한 것 같아요.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 주 7월 3주차 네. 정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주차 정리. 네. 네. 지난주 코스피 지수 3,200 밑까지 훅 갔다가 그래도 오늘은 3,270대 정도로 네. 들어오면서 지수상으로는 그래도 선방했죠. 네. 네. 여러 가지 흐름들에서 선방했고 특히 저 흐름을 딱 보시게 되면은 또 눈에 띄는 거는 한국의 코스닥 저기 S&P 미국이 잘 나가는 미국보다도 위입니다. 여전히 탄력 좀 네. 좋죠. 네. 이 배경이 뭘지 이 부분 일단 잠시 배경이 뭘지 네. 코스닥이 잘 나가는 배경. 네. 네. 그와 함께 지난번에도 코스닥 1200. 예. 네. 유효합니다. 네, 계속 코스닥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언제 여러분. 가요? 네? 언제 가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예의가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예. 그냥- 코스닥 1200. 네. 예, 예. 그리고 오케이. 네, 가자. 상대적으로 네, 중국 증시가 조금 올라왔고요. 일단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지준율 인하 얘기 나오면서 네. 미국 중국 쪽이 조금 더 회복하는 모습들이고 상대적으로 유럽 지수가 좀 처졌고요. 그렇게 이번 주가 흘러갔는데 수급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수가 거의 그러니까 7월 초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급하게 밀렸다가도 일단 자리를 찾았다라는 쪽이지만 여전히 그냥 뭐 코스피 쪽은 특별히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어떤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좀 처져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코스닥이죠.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벌써 지금 코스피의 지수 흐름과는 또 다 확연히 다르게 벌써 이제 고점대를 위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 까만색이 지수인데 네. 코스피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레벨업이 됐는데 또 모릅니다. 네, 다음 주 가서 많이 오른 중소형주 가지고 또 패대기 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기조가 왜 살아있냐면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좀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하나가 외국인, 아하. 또 하나가 연기금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두축이 돼서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7월 달 들어서 올해 들어서 순매수를 바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연기금이. 예. 그럴 정도로 연기금의 어떤 종소형주 사랑들이 좀 더 뜨거워지고 있다. 근데 외국인도 살짝 보면은 지금 크게 코스닥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강한 증거가 수급으로 찾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확인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면 연기금이 외국인들이 뭘 사느냐라고 아하.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겠죠. 그래서 지금 2주 동안에 산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LNF,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BM, 첨보 디오. 근데 뭐 디오를 제외하고 나면은 일단 포커스가 2차 전지 소재 쪽에 맞춰져 있다. 2차 전지 소재. 예. 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들어와 있다라는 쪽인데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지난번에 뭐 일매출 얘기도 잠깐 드렸었지만은 이게 지금 퍼블리셔라고 그러거든요. 개발사가 따로 있고 그거를 이제 릴리즈하는 네. 현상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 수익성이 얼만큼 될 것인지 지금 저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NC소프트의 유저들이 넘어와서 오딘을 즐기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서버도 막 늘릴 정도로 괜찮구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중요 데이터를 먼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살짝 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강한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은 눈여겨보시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움직이면서 게임 업종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다 들썩들썩거리고 있기 시작하죠. 지금 이 등락률이 카카오 게임즈 40.5가 지금 네. 언제 대비 40.5%? 7월 1일자입니다.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어제까지죠. 보름 사이에 보름 사이에 40%가 올랐다. 네.
가장 핫합니다. 네. 대단하네. 네. 그러다 보니 지수가 안 가면 이상한 거죠. 벌써 네. 카카오 게임즈가 시총 2위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연기금은 또 뭘 사느냐라고 보게 되면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뜬금없어 보이긴 예, 살짝 일단 좀 제외를 하고요. 뭐 하는 회사예요? 레고 만드는 회사예요. 뒤에 보이 바이오가 있네. 네, 바이오입니다. 네, 네. 바이오 쪽은 제가 읽어도 읽어도 읽는 순간 아는데 그다음엔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별로 없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쪽도 에코프로 BM 첨보,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또 3위까지가 다 이 2차전지 소재 쪽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혹시 에코프로 BM 지금 사시라고 그러면 못 사실 겁니다. 너무 비싸죠.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는 38만 5천 원 막 부릅니다. 근거가 있더라고요. 근거가 예, 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을 못 사시겠으면 요거 또 또 조절해야죠. 네. 이것도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네. 왜냐면 죄송합니다. 에코프로가 뭐 회사죠? 그렇죠. 제가 지분 48.5%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BM 시총 따지게 되면 뭐 6조.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가 에코프로가 가져가야 되는데 3조죠. 근데 지금 시총이 1조 2천억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요거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관련된 에코프로 BM과 같은 이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5개가 더 있습니다. IPO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에코프로 밑에. 네, 밑에요. 네, 밑에. 그러면 에코프로 잼 같은 회사라든가 앞으로는 또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 이쪽은 또 재활용 리사이클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게 부각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저라면은 에코프로 BM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에코프로를 사겠습니다. 네, 그게 더 또 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또 이번 주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 동향들을 살짝 또 보시게 되면은 지수는 한풀 딱 꺾였다가 이제 반등을 했죠. 근데 이제 신용잔고가 고점에서는 좀 꺾이지만은 네. 여전히 조금 좀 정체된 상황들인데 예탁금도 정체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60조, 70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근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최근 이번 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눈길이 가는 게 M2죠. 시중통화. M2. 예. 네. 우리나라에 지금 더 늘어서 3,385조가 있습니다.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MMF로 170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물론 이제 신용에 대한 부담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은 흔들리게 되면은 이거 돈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관망할까요? 뭐 출제 교수의 의도에 맞춰서 답변을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수가 흔들릴 겨를이 없겠네. 그렇죠? 네. 이 정도의 막강한 돈 보니까. 예탁금이 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근데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에코프로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증권사들이 막 이제 추천을 한다는데 네. 뭐 20% 오르고 나서 뭐 그까지는 안 바래고 네. 한 10% 정도 올랐을 때라도 좀 이렇게 좀 종목 추천이나 이렇게 주가 전망을 높이든지 해서 네. 좀 먹을 수 있게 안 해주고 와 20% 오르고 나면은 꼭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요. 리포트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래 걸립니다. 예. 네. 근데 이 에코프로 얘기는 예전부터도 계속 있었던 쪽인데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또 조명을 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더 가느냐가 문제겠죠. 네. 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업종 동향을 보게 되면 이번 7월 달의 동향인데 개인들은 역시 전기전자, 운수장비,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금융 사고 있는데 이제 화학까지 사기 시작합니다. 화학 쪽이 이제 2차 전지 쪽 들어오고 요즘 또 이번 주 효성 쪽 강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6월 달에는 강하게 매수했던 화학 쪽을 약간 발을 뺍니다. 그런 쪽에서 비금속 광물 쪽 이쪽 눈에 들어오는데 이쪽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의외로 눈여겨보는 게 외국인들이 건설주를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순매수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이게 다음 주 가면서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은 시장에 또 부각은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켜보시면서 기관 연기금은 그래도 의약품 사고 있다는데 포인트를 맞추는데 나머지는 자잘한 금액들은 있는데 아직 크게 눈에 안 띄지만 음식료 반응하는 게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았고요. 그리고 뭐 은행 쪽도 돌았는데 지금 건설 쪽도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살짝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기조가 돼서 하반기에 끄는지 요거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특징적인 섹터 쪽에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거의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아우 장 너무 안 가는데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네. 이게 주도주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몰리는지 이런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 주도주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 메타버스 이번 주도 핫했습니다. 이 K 뉴딜 2.0에 수소도 얘기했지만 못 들어본 얘기 메타버스가 네. 들어가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 자이언트 스텝 뮤직 스튜디오 얘기가 있었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더 중요한 게 환경이다. 메타버스 만드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면 그쪽도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름 수혜주라고 하는 파세코 신일전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다음 주 열돔이라고 그러면서요. 네,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또 창문형 에어컨 뭐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절성인 것 같고요. 애플 관련주 이번 주에 강했습니다. LG노텍, 휴. 네. 거기다가 BH, ITM 반도체 다 약간 애플 관련된 쪽이죠. 네. 그런 종목들 괜찮았고 화학 쪽은 보시게 되면 의외로 롯데정밀화가 강합니다. 롯데 케미칼보다 더 특화됐다는 관점 쪽에서 네. 지금 뭐 암모니아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M&A 쪽에서 뭐 인터파크, 뭐 코엘 패션 뭐 얘기들 또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M&A 쪽은 그래도 실탄 여력들을 갖춘 쪽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슈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특히 손바뀜이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좀 업력이 오래된 한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력이 오래됐는데 지속 경영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 지배 구조를 좀 개편해야 될 일이 있거나 대표적으로 남양유업부터 벌써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게 계속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라는 점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냥 반도체는 흔적이 없네 이제.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 넣었는데 안 넣었는데. 주간 상승률로 요 정도까지는 못 올라왔는데 목요일 날 어제부터 변화는 살짝 들어오는 쪽이 대표적으로 EUV 관련된 뭐 SNS 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부터 또 무슨 소재 쪽에 들어가는 회사들 뭐 원익QNC, 월덱스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워낙 오늘 또 삼성전자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물량은 좀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동양들이 지금 2차 전지 쪽만 소재를 볼 것이냐? 아니다. 뭐 반도체 업황 그렇다고 지금 꺾인 것도 아닌데 그래도 장비가 아닌 소재들은 업황이 좋다 보니까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쪽에서 반도체 소재들도 지금 꿈틀거리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실적 동향들이 적어도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는 쪽에 나오는 소재 쪽들 이쪽은 챙겨보는 것도 맞겠다라는 쪽인데 뭐 다음 타자가 되겠죠. 그래요. 네. 저기서 지금 더 남은 거 있나요 지금? 끝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차 소장님. 예. 지금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정리해 주시는 저 예. 수급 동향을 보다 보면은 몇 주째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예, 도대체 외국인들하고 기관이야 그렇다 치고 예.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증시에 관심이 없다고 보세요. 왜 저럴까요? 근데 뭐 최근에 좀 성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성향이? 이번 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간헐적으로 조금 이제 입질이 시작이 된 주니까 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뭐 입질이 거의 없었다라면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지수가 플러스를 났고 네. 그리고 그 환율에 민감해서 반응을 했다기보다는 기존에는 보면 이제 전기전자 중심의 사랑이었다라면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 이제 넓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섹터, 그러니까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업종과 종목을 좀 넓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도 지수상으로는 플러스가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 섹터가 올라가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게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최근 들어서는 느꼈습니다. 외국인들도 코스닥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코스닥 쪽이 지금 이제 코스닥 쪽에 관심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2차 전지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달려드는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왜 완성 업체는 안 가고 LG 화학이라든지 SK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가고 왜 소재 단이냐라는 거 이제 의문을 좀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게 또 한 가지 저희가 덧붙여서 지금 나올 게 증설 이슈입니다. 증설. 예, 증설을 하는 네. 건데 결국 LG 화학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SK 같은 경우도 이제 먼저 걔네가 공정한 증설을 하겠다 그러고 저기도 보면 LNF라든지 첨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증설 계획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제 뭐 초기에서 약간의 이제 성장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이제 증설에 대한 이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게 뭐 증설을 뭐 어제 오늘 결정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공교롭게도 모든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증설을 하겠다.
하겠다라는 것들이고 이게 지금 보면 그들이 보는 업황이 앞으로 개화될 것이고 더욱더 커질 것이다. 파이는 커지니까 지금 상태에서 증설을 하자. 여기에 덧붙여서 증설하는 자금의 한 3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증자 없이 증설을 합니다. 그만큼 자금 여력이 풍부하다라는 것이고 12는 들어옵니다. 12. 예, 물론 12, 뭐 몇몇 업체들은 이제 그런 업체들은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이 뭐 그들의 어떤 뭐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보는 또 요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저쪽으로 이제 거의 열흘 가까이 됐죠. 급격하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도 쉽게 얘기하면 확산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개별 에코프로 BM만 보고 네. 있었다가 이게 점진적으로 나도 증설 그리고 이미 증설한 회사 특히 대표적으로 그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네. 벌써 증설이 완료가 다 됐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하반기 한 3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산 안 했네 라는 쪽에서 주가가 이제 반응하는 부분들. 그래서 즉 아마 다트 가시게 되면은 아마 그 키워드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키워드로 검색해서 뭐 증설이라든가 그리고 뭐 2차 전지 증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해서 딱 보면 한눈에 이렇게 쫙 보이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아니면 반도체 뭐 증설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이슈가 그렇게도 검색이 돼요? 다트 안 사랑하십니까? 아니 다트는 사람이 난 기업명만 쳤지. 아니, 네, 아니, 됩니다. 뭐 키워드 검색이라고 누르셔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저는 그냥 기업명만 쳤었어요. 근데 이게 키워드가 되는구나. 우리나라 IT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주식하기 좋아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저는 이제 키워드 사랑으로 네. 좋은 기능이 있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종목들 찾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 보시기에 더 좋으실 겁니다. 네. TV 뉴스만 틀면은 그놈의 델타 심지어 람다 아까 잠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 그리스 알파벳 한번 훑어보니까 벌써 이거 람다까지 가버리면 너무 멀리 갔던데 몇 개 안 남았어요. 그거 그리스 잘 읽으시던데요. 이러면은 근데 시장이 델타 변이 사실 그게 영향을 줬습니까? 살짝 영향을 줬는데요. 피해 수혜 다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해도 주고 수혜도 줬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혜주라고 보면 그 처음에 주초반만 하더라도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이 올랐는데 오늘 이제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상장이 되니까 이게 진단 키트 1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중반서부터는 미리 이제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조심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두기 관련해서 아무래도 게임주가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게임주 같은 경우 올라간 것도 거기에 영향,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음악병실 관련주 주초에 다 올랐다가 음악병실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테마주로서 한 차례 이번 주도 또 유동을 쳤었던 그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수도권 중심으로 거리두기 4단계까지 되긴 했었습니다만 처음에 작년 이맘때 그렇게 급격한 변동을 준 것과는 별개로 잠깐 하루 이틀 정도 테마로 움직이는 정도로 끝났다.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이제 물론 1,600명대 일간 확진자 발표되면은 무섭죠. 이제 무서운데. 아니 뭐 검사 많이 하면 뭐 확진자 많이 나오지 당연히. 그게 핵심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만. 네,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나오지. 나오는 거죠. 네, 샅샅이 찾아서 다 뒤지겠다. 요즘 보니까 여의도 백화점 쪽이나 여의도 근무하는 증권사 쪽에서는 뭐 의무로 다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더 나오겠죠. 더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게 일단은 뭐 백신의 접종 속도와도 또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치사율이 뭐 40% 50%갈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변이가 계속 점점 더 진화돼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전염도가 더 강화될수록 치명도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 죄송합니다만 오버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갖고 오버하는 것도 오바지만 사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뭐 지인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말이 이제 욕도 안 나와요. 네. 욕할 단계도 넘은 거지. 너무 가슴 아픕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최저임금부터 다 여기 지금 그러네요. 부처스 나이프님 내수 폭망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수 폭망인 와중에 네. 뭐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델타 변이라는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증시의 주변에서는 그러면 주식 오르겠네라는 1차적인 어떤 반응, 반사적인 반응. 그게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야 그게 그렇게 반가워. 예, 예. 냉정한 것 같습니다. 주식.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델타 변이는 그렇다 치고 저거는 미국에서도 무슨 뭐 이따 2부에서 그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CPI도 장난 아니게 오르고 뭐 어제 금통위에서는 이제 마침내 그것도 나오고 소수 의견도 나오고 이주열 총재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다에 대해서도 시장은 별로 뭐 두려워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은 조금 이 한여름 떼약볕 마냥 그냥 늘어진 배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뉴스에도 이미 좀 내성이 좀 길러져 있는 것으로 늘어진 보이고. 소머가 떠오르네. 뭐 그런, 거기까지요. 예.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이제 김민수 대표가 정리한 거와 같이 특징 몇몇 섹터들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번에 효성 관련주들이 다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올랐는데 네. 과연 실적 시즌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장은 지금 뭐 그렇다고 밀리는 것도 아니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좀 쉬어가자.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조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래 어쨌든 유동성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유동성 회수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지금 뭐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간을 좀 벌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따가 채권 전문가분께서 나오실 얘기를 저희가 하면 안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7월 말에 있죠. 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기사 보면은 채권 공급 얘기가 원활하지 뭐 못한 쪽도 뭐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다 결부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가는 현상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또 제자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그냥 감히 살짝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런데 저기 미국에서는 이제 향후는 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 며칠 동안은 애플이 열일했어요. 네. 그게 무슨 뭐 나스닥도 끌어올렸고 다우나 S&P 500도 많이 끌어올렸는데 애플은 뭘 믿고 그렇게 생산 대수를 막 늘리려고 하죠? 네, 이게 애플 동향을 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애플이 가장 이제 지금 아이폰의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능?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폰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진화를 할 것인가를 되게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이제 전투적인 단계를 네. 이제 계속 카메라 기능 강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뭔가 이제 하드웨어에 좀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가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점진적인 이제 서비스를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계속 진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12 잘 팔렸으니까 13도 당연히 아마 개인적으로는 가격도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성비가 높게 나오기 시작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20%더 증량을 해라라고 하는 쪽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20% 늘리겠다고 했는 게 네. 모델이 새 모델인 거예요. 이제 해 모델이죠. 13. 지금까지 12, 13. 근데 그거 잘 팔리면 네. 김민수 대표님이 13이에요. 13이에요. 30이에요. 13입니다. 그걸 13이네. 네. 13이요. 네. 오케이. 김민수 대표님 밀고 있는 저기 삼성의 폴더블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폼 팩터가 다르기 때문에 말 잘하셨어. 네. 네, 오늘 한번 저기 물어보다 하다가 이어와갖고 이제 스튜디오 들어와서 까먹었네. 네, 실질적으로- 차수장 잘하셨어. 네. 내 주변에 폴더블 못 봤어. 그게 잘 팔릴 거라며. 이제 뭐잘 팔리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뭐 기대하게 기대야 되면은 그렇고. 근데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쪽은 애플 관련 쪽입니다. LG 이노텍입니다. 그래서 좀 아니 좀 확실하게 주대를 좀 잡아요. 만약에 폴더블이 잘 되게 되면 그쪽으로 또 올라가야죠. 또 종목 찾아서 그쪽으로 가야죠.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게 되면은 또
트레이더 입장은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아까 네. 그 애플에 네. 13인지 네. 13이라며 13. 네, 네. 그거 나올 무렵에 그럼 삼성도 뭘 내놔요? 그러면 맞불을 놓나? 일단 8월 달로 얘기되어 있는 게 이제 폴더블 3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9월이나 10월쯤에 애플 쪽이 나오고, 그러면서 붙는데, 워낙 이제 좀 다른 방향이다 보니까, 시장의 생각은,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2보다 좀 더 이제 얇고 좀 핸디하게 좀 이렇게 손에 들어온다든가. 삼성 그리고 또, 삼성 폴더블 삼성 폰이. 네. 그리고, 폴더블이 네. 핸디하다고? 네. 폴더블인데도 그럴 수 있고, 저 삼성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뭐, 어디 소속 오케이, 사람도 오케이, 아니고. 오케이. 근데 그렇게 돼서, 그리고 특히 이제 가운데 줄 요거에 대해서 간섭 현상을 좀 줄어들고, 게다가 펜 같은 경우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면서요. 저는 펜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거 다 그래요? 기록하고 여기다 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라면 사겠는데, 좀 사주세요, 사장님. 좀 사주십시오. 삼성전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난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우리 안중희 님이 그러셨어요. 네. 13 아니고 13 해야 명확하대요. 자, 해봅시다. 13. Thank you. 아니, 그런데 이건 늘 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같은 얘기의 반복이라도 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 유튜브가 됐건 뭐가 됐건, 암호화폐 사료가 쑥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뻔뿌질 했었던 그 유튜브 채널들이 뭐 이더리움이니 뭐니 뭐 도지코인이니 비트코인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데 그렇죠. 뻔뿌질만 해놓고 안 가고 빠져버리면 아까 오늘도 참 이렇게 채팅방을 보면서 이렇게 저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슈퍼 원더보이님 결국엔 김민수님 말씀이 모두 맞았더래죠. 누구 한 분 정의와 공정을 떠나 돈을 벌게 해주었나요? 노이즈 생산이 많았더래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까 우리 그 뭐 델타 변이 관련해서 정의와 공정 뭐 이제 시장에서는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최고다 하는데 이 노이즈 생산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뜨끔하죠. 네. 저도 이제 어떤 뭐 분석가나 이런 걸로서 2020년 작년은 저는 정말 흑역사입니다. 계속 엉뚱한 소리를 했던 한 해였거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 지금 문제는 이제 그렇게 관심을 끌기 어렵거나 미리 했던 말에서 거꾸로 가버리면은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AS 차원에서 뭐 왜 그런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요즘은 다루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이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체로 갈 것 같아요. 어떠세요? 차 소장님 보시기에. 저는 좀 길어질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안 가는 것도 시장의 하나의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꼭 움직여야만 시장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전자를 버티고 있는 것도 전 대단한 힘이라고 보거든요. 대단한 힘이다. 네, 대단한 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가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꼭 가져야 된다는 이유도 없고요. 어차피 시장이라는 종목들은 쉴 때는 뭐 1, 2년 쉬는 것도 뭐 하는데 개인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지금 대부분 다 편입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네. 그분들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편입하신 분이 단기간에 40-50% 수익을 내겠다라고 삼성전자를 들어가셨다라면 종목을 잘못 선택하셨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사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 댓글로 김미수 대표님한테 상담 신청하시면은요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몇 년을 들고 있든지 간에 결국은 배당과 뭐 이런 것들에서 은행 수익률 이상 수익이 나와주는 것만 하더라도 이건 정말 주식에서는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케이. 저는 삼성전자가 네. 7월 말이죠. IR 때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R 때. 네. IR 이제 본실적 발표하면서 네. 이제 회사 내용들 얘기할 때 이번에 반도체가 좋아서 실적 좋았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도체에서도 아마 메모리 반도체 얘기보다 비메모리 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이쪽이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비중 안에서도 비메모리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겠다라는 얘기에 대한 뉘앙스만 나와도 조금 시장이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일단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폴더블 네, 이쪽에 대한 자신감들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가 기점으로 일단 또 뭐 바뀔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아마 지금 어제 TSMC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TSMC가 최근에 대만 증시를 끌 정도로 강하게 또 올라왔었죠. 예.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기대감이 많이 또 높아졌다 보니까 잘 나올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어제 실적 발표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것도 없는데 영업 OPM이 영업이익률이 39%입니다.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네, 그 정도 되는 회사가 KPEX라고 이 투자를 좀 여기저기 공장 짓다 보니까 네. 늘린다고 해서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지 이쪽은 잘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과연 그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자금 메모리 쪽도 투자해야 되는데 비메모리 강하게 들어와서 지금 시장의 대세에 맞게 TSMC처럼 갈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빵에게 네, 따로 계시다 보니까 어떤 수장이 따로 조용한데 수양 중이시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장기 성장성까지 같이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고퍼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2개월 선행이 지금 13배, 12배 예.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정보만 보여주면 시장이 움직입니다. 요즘 태세가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확보가 안 됐다는 게 또 하나의 좀 약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런 또 아까 김일수 대표가 정리한 수급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철저히 전기전자를 지금 안 사고 있는 상황, 외면하는 개인만 상황 사고 있는 하에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수급 갖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료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가 지금 조금 질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아까 그러면은 델타 변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예. 그러면 또 그 컨택트주 이 논란이 지금 유효합니까? 저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전체적인 시장이 순환매 장세지 언택트 컨택트가 오케이. 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경기 민감주 성장주 논란은 근데 그런 것도 지금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도 성장주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요, 지금은? 지금은 네. 굳이 기조 붙이려면 하지만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지금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2차 전지,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이면은 시장의 주도가 그쪽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효성 뭐 이런 거는 그런 건 이제 실적주. 네. 뭐 그냥 중요한 건 돈 되는 거면 다 돈 되는 건 우리 편. 네. 그리고 지금 네이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네. 붙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면 그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뭐 신규로 매매하는 이런 단계는 끝나지 않았을까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다 추세 맞춰가고 만약에 그만큼 올랐다가 뭐 밸류의 부담이었으면 벌써 빠졌겠죠. 네. 탄탄하다는 얘기는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는 더 앞으로 그러니까 좀 뭐 1년 뒤, 2년 뒤에 대한 실적 동향들을 더 장기 성장성을 더 확보하고 있다고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아시아나가 거래 재개 네. 거래 재개와 더불어서 한 10% 넘게 떴죠. 네. 떴다가 떴다가 네. 그냥 떴습니다. 비행기 떴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이쪽을 바라보면서 뭐 지금 만약에 이게 또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부각을 받았었겠죠. 근데 일단 그 정도로 혹시나 또 무슨 일이 거래 정지가 길어지다 보니까 네.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는 관점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아나도 이제 대한항공으로 편입되면서 일단 충분하게 자본금 관련된 정리를 그러니까 뭐 나왔던 이제 최근에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항공사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제주항공이었나요? 또 얘기 나왔었죠. 지금 솔직히 그거 보고 참 와 이거 완전히 주주들만 손해 보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요. 네 거기다 그 감자, 증자 다 짬뽕으로 해버리는. 네 그러면서 가격은 변화 없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거 그냥 가격 주스 변화 없구나 생각하는데 이거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대로 다 당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LCC 쪽은 그 정도로 자본이 취약돼 있다는 상황들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은 한번 또 움직였어도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하반기에 좀 더 완벽하게 되지 않고서는 항공주에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항공주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여행은 갈 거야. 앞으로 이연된 여행 수요는 나올 거야 생각하게 되면 그냥 대한항공으로만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예. 그나저나 두 회사를 갖다가 기업 결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나로 합치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은 표현으로는 애매 뭐 이렇게 합병이고요. 언제 된다는겨? 말 나온 지는 벌써 한참 됐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모르겠어요. 그 일정 관련돼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그냥 그렇습니다. 네, 관심이 솔직히 없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 탄소 국경세 얘기에 네. 이번 주에 이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우리 이혁수 팀장님 다루셨던가? 네, 예. 뭐 매일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잘 모르겠고 네. 이거 누가 거두는 거예요? 이걸 거둔 그 이유가 거두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이 지금 방금 무식한 질문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EU 기준으로 봤을 때 1990년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50% 감축 목표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EU 각 이제 기업들이 여기 이제 막대한 돈들을 쏟아부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비율을 못 맞추는 기업은 탄소 배출권을 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어떻게 사든지 누가 나한테 지금 이제 중국이 그래서 어제 발빠르게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만들겠다. 지금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제 또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도 탄소 배출권 갖고 있는 기업들 후성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오늘 올랐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추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직격탄 떨어진 게 이제 포스코라든지 오늘 이제 하락한 일단 뭐 자동차 철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라 네. 이게 탄소량을 줄이려면 네. 철 생산 방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철의 생산 방식. 이제 고로로 하는 방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고로가 100년이 넘었어요 다.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이걸 전기로로 바꾸던 뭐로 바꾸던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네. 이제 그런 거 공정에 대한 사다리 얘기를 하는데 이미 선진국들은 진짜 막 화석 연료 다 떼가면서 지네가 발전을 이만큼 해오니 이제는 탄소를 줄이자고 해서 새로운 공법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 같이 개도국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포스코 고로 20년 30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걸 다 뜯어고치라는 얘기죠. 그럼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걸 뜯어고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완전 생산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러네요. EU에 수출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사주면 포스코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인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탄소 배출권 사고 나면 영업이익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도로 탄소 배출권이 커요? 큽니다. 네, 이게 파리 교육처럼 강제 규정으로 들어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포스코 경영진들의 머리가 이제 쥐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는 35년서부터 화석 연료 자동차는 이제 유럽에 수출이 안 되니까 네. 그건 이제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 철강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2부도 있고 3부도 있고 하니까 그럼 우리 김 대표님부터 해서 네. 두 분이 이제 오늘 뭐 제가 못 끄집어낸 어떤 이슈나 아니면 다음 주 주목할 만한 내용 마지막으로 멘트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다음 주도 시장 변화 이 정도면 그냥 시장 뭐 단기적으로 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개의치 마라. 네,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의 수익률과는 상관없습니다. 네, 항상 중요한 건 내 종목이 수익률을 끌어올립니다. 돈 벌어주는 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자. 네, 이쪽은 다음 주도 여전히 똑같은 것 같고요. 그냥 박스권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특히 이제 시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보기엔 시장이 불안할 때는 진짜 주변에서 다 지금이라도 주식해야 돼? 계속 올라가네 할 때가 제일 불안한 겁니다. 지금은 저는 전혀 안 불안합니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열어주고 있는 코스닥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종목 중심은 계속 사자. 특히 다음 주 초반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네. 국내 컨텐츠주들 많이 조정받았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시고 IT 부품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턴하다 보니까 PCB 관련된 종목들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던 종목들 있죠. 이것도 이게 반사익을 받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시게 되면은 아마 매매 연결을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이제 실적들 나오니까 네. 김민수 대표가 넷플릭스 얘기하셨는데 다음 주에 애플이라든지 네이버 그다음에 조선주 이런 거
다음 주 실적 발표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변곡점이 종목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조는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거와 저는 이번 주처럼 지지부진한 흐름들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종목이나 업종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포커스 맞추시는 것도 하나의 변화 요소를 체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게 실적 조화가 빠지면은 맨날 그러거든. 시황쟁이들은 소문을 사고 뉴스에 팔더라. 뭐 아니면 선반영. 이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이번 실적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2분기까지는 좋은데 2분기까지 좋은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그렇게 발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3분기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그렇게 정확하게 다음 분기 이런 식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합니까? 꼭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뭐 증권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리포트를 발빠르게 내니까 거기 한번 좀 믿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